명절 전날 밤이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부엌만은 달랐다. 박선영은 식탁 위에 재료를 정리해두고 있었다. 갈비 양념이 담긴 볼, 다듬어 놓은 시금치, 불려놓은 고사리, 밀가루와 달걀, 다진 고기.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었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보호대를 풀어보니 붓기가 빠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인대가 많이 상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뒤는 의미가 없었다. 내일이 명절이었으니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도 혼자네. 그 말이 부엌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김정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료는 다 준비했니? 박선영은 얼른 보호대를 다시 감췄다. 네, 어머니. 김정자는 재료들을 훑어봤다. 올해는 친척들도 온다. 저는 넉넉히 해야 해. 그녀의 말투는 늘 그랬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자가 돌아선 뒤 선영은 잠시 싱크대에 기대 섰다. 12년. 결혼하고 첫 명절. 그때 그녀는 전을 태웠다. 김정자는 그날 말했다. 요즘 애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한마디는 선영을 12년 동안 부엌에 묶어두었다. 더 잘해야 했다. 더 완벽해야 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았다. 엄마. 딸 이유진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손 또 아파? 선영은 웃어 보였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선영은 부엌불을 끄지 못했다. 불을 끄면 내일이 와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명절 아침이 밝았다. 김정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항상처럼 부엌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올라올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 부엌을 바라봤다. 텅 빈 조리대. 차갑게 식은 가스레인지. 김정자의 얼굴이 굳었다. 선영아. 대답이 없었다. 안방문을 열었다. 박선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왜 아직 안 하고 있니? 그 말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올해는 못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뭐? 김정자의 눈이 커졌다. 명절인데? 그래서요.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제가 12년 동안 했어요. 김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했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겠죠. 그 한 문장이 김정자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힘들었다. 그녀도. 하지만 그 힘듦을 며느리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유진이 말했다. 할머니, 엄마 어제 병원 갔어요. 병원? 선영이 조용히 보호대를 드러냈다. 인대가 끊어졌대요. 김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젯밤 재료를 다듬던 며느리의 모습이 스쳤다. 그 손으로, 끊어진 인대로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야. 그 말은 습관이었다. 그녀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문장. 그러나 오늘 그 문장은 처음으로 공허하게 울렸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다. 친척들이 도착했다. 김정자는 선택해야 했다. 며느리를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설 것인가? 그녀의 발걸음이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걸 저 애가 매년 혼자 했다고? 그 질문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날 빈 부엌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부엌에 선 김정자의 손이 떨렸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것조차 낯설었다. 기름을 두르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긁어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정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 내가 안다. 그 말은 옥이었다. 아직은 인정이 아니었다. 전을 뒤집으려다 가장자리가 찢어졌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다. 아! 짧은 신음이 흘렀다. 그 순간 김정자의 기억이 번쩍 열렸다. 25살 첫 명절. 시어머니는 부엌문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전은 얇아야 한다. 그게 기본이야.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전을 부쳤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도 닦지 못했다. 그날 밤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소주 한 잔 마시며 말했다. 원래 다 그런 거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젊음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말을 자신이 며느리에게 하고 있었다. 김정자의 손이 멈췄다. 기름 냄새 속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지금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때 거실에서 이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음식 아직 멀었어? 그 말에 김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는 안 도와주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현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뭘 해? 원래 선영이 하잖아. 그 한 문장이 박선영의 심장을 깊게 후벼 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벽을 바라봤다. 12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내가 할게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12년 동안 그녀는 전을 부치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12년 동안 그녀는 명절이 오면 잠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누구도 그 시간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김정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원래 그런 거야. 그 말. 그녀는 그 말을 증오했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다. 친척들이 부엌을 힐끗 들여다봤다. 어머, 형님이 전 부치네. 웃음 섞인 말. 며느리는 어디 갔어?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순간 김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생을 지켜온 체면. 그녀는 잠시 멈췄다. 선영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처음이었다. 며느리를 감싸는 말. 하지만 그 말 뒤에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다. 그래도 명절인데? 그 문장은 예전 자신이 하던 말과 똑같았다. 김정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전을 하나 더 올렸다. 뒤집다가 또 찢어졌다. 그녀의 손이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목소리는 체념이었다. 습관처럼 나오는 희생. 김정자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또 저 아이가 하게 둘 건가?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났다. 자신에게, 아들에게, 이 상황 전체에. 현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너 와서 이거 해. 현수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뭐? 전 뒤집어. 엄마, 나 못해. 김정자의 눈이 번뜩였다. 못하면 배우면 돼.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다.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현수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전을 뒤집다 엉망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이 말했다. 아빠, 엄마는 이걸 매년 혼자 했어. 그 한 문장이 집안을 가르며 퍼졌다. 정적. 김정자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김정자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다. 나는 저 얼굴을 12년 동안 못 봤구나. 그녀의 눈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아직은 울 수 없었다. 그녀는 전을 뒤집으며 말했다. 오늘은 다 같이 한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처음으로 전통보다 사람을 선택한 날이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선영의 가방 안에서 한 장의 서류가 떨어질 때까지 저녁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친척들은 돌아갔고 거실에는 음식 냄새와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김정자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에 남았다. 사실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 하루는 이상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하루 만에 몰려왔다. 아들이 전을 망치는 모습, 손녀의 담담한 한마디, 그리고 며느리의 지친 얼굴. 혼자였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때 안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김정자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 박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응, 오늘까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정리? 김정자의 손이 멈췄다. 아니야, 나도 이제는 못 버틸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버티다니. 무엇을? 그리고 선영의 떨리는 목소리. 명절 끝나면 상담받으려고. 이혼 상담. 그 순간 접시가 김정자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쨍그랑.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방 안의 대화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박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정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입이 마르고 가슴이 조여왔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세게 울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더는 숨길 생각이 없는 얼굴이었다. 저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말은 작았지만 12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명절 때문이야? 김정자의 질문은 본능적인 방어였다. 명절만은 아니에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2년 동안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그 말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혼자. 남편은 회사 일 바쁘다고 빠지고 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라고 하셨고. 김정자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녀는 기억났다. 원래 다 그런 거야. 그 말. 수십 번은 했던 말. 그녀는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다. 오늘도 사실 병원에서 말 들었어요. 선영이 조용히 진단서를 내밀었다. 손목 인대 파열, 과사용, 그리고 하단에 적힌 문장. 지속적 스트레스 상태. 김정자의 눈이 흔들렸다. 스트레스.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 명절 끝나면 집 나가려고 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유진이 데리고 잠깐이라도. 김정자의 숨이 막혔다. 손녀까지. 이 집이 깨질 뻔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다. 왜 말을 안 했니? 그 질문은 너무 늦었다. 선영이 슬프게 웃었다. 말하면 바뀌었을까요? 그 한마디가 김정자의 가슴을 찢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걸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릎이 힘을 잃었다.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내가 당연히 하는 줄 알았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당연함. 그 단어가 칼처럼 박혔다. 김정자의 눈앞에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도 당연한 사람으로 살았다. 고생하는 게 당연했고, 참는 게 당연했고, 말하지 않는 게 당연했다. 그 당연함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하다.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12년 만의 고백이었다. 선영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김정자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내가 힘든 줄 몰랐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정말로 몰랐다.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집 나가지 마라. 그 말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내가 바꿀게. 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 약속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때 문 밖에 서 있던 현수가 들어왔다. 그는 모든 걸 들은 표정이었다. 이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균열이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박선영은 남편을 바라봤다. 12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지금처럼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 많이 말했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같이 좀 하자고.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항상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라고 했지. 그 문장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김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이 한 말이 아들의 입을 통해 며느리의 삶을 눌러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다. 현수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그 말이 떨어지자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모르는 척, 못 본 척, 듣지 않은 척. 그 12년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잠시 침묵. 김정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이 거의 없었다. 적어도 며느리 앞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현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내가 잘못했다.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리고 나도. 그녀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아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고백은 무거웠다. 며느리로만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내가 힘든 줄 안 보려고 했다. 박선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 말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문장이었다. 김정자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일 친척들 다시 오면 내가 말하겠다. 뭘요? 명절 음식은 이제 다 같이 한다고. 현수는 당황했다. 엄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평생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그녀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향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참는 건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거더라. 그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선영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다. 상처는 하루 만에 아물지 않으니까. 그날 밤 김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며느리는 늘 웃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본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왜 한 번도 저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힘드냐고, 괜찮냐고.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리고 새벽이 밝았다. 다음 날 어제 미쳐가지 못한 친척 몇 명이 다시 들렀다. 김정자는 일부러 부엌에 서 있었다. 현수도 옆에 있었다. 박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 형님 또 음식하세요? 웃음 섞인 말. 김정자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다 같이 한다. 정적.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선영이가 12년 동안 혼자 했다. 그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내가 몰랐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아니, 몰라준 거다. 그 고백은 공개적인 사과였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친척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가 하는 거지. 김정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니다. 단호했다. 며느리는 우리 집 하녀가 아니다. 그 말은 집안을 울렸다. 현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박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김정자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집 나가지 마라. 그 말에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내가 늦게 배웠다. 선영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이제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사실 명절 때문만은 아니에요. 김정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선영은 남편을 바라봤다. 저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그 말은 또 한 번 집안을 무너뜨렸다. 우울증. 현수의 입에서 힘없이 흘러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언제부터야?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3년 전.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3년.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같은 침대에서 잠들면서. 그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왜 말 안 했어? 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영은 천천히 말했다. 말했어. 그의 숨이 멎었다.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숨 막힌다고. 그녀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근데 당신은 항상 그랬어. 선영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도 그랬어. 그 한 문장이 현수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다. 그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이제야 알았다. 김정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참고 살아온 방식이 며느리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 그녀의 다리가 휘청였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만은 아니에요. 그 말이 더 아팠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이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요즘 맨날 밤에 울었어. 공기가 무너졌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는 왜 몰랐지? 그는 흐느끼듯 말했다. 선영은 그를 바라봤다. 원망도 분노도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지침. 나는 없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 고백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정자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런 말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였다. 선영은 담담했다. 그래서 상담받으려고 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은 마지막 선고처럼 울렸다. 김정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안 된다. 그녀의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바꿀게. 이번에는 다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내가 떠나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산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듯 앉았다. 현수가 놀라 외쳤다. 엄마. 하지만 김정자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와준 게 고마웠다. 목이 메었다. 근데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 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김정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내가 며느리인 줄만 알았지. 사람인 줄 잊고 살았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진심이었다. 선영의 눈물이 쏟아졌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백. 현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아내 앞에 섰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서져 있었다. 나는 편했다. 그는 인정했다. 엄마 뒤에 숨고 전통 뒤에 숨고 내가 다 해주니까 그냥 사는 게 편했다. 그 고백은 뼈 아팠다. 나 바뀔게. 그는 울며 말했다. 같이 할게. 같이 버틸게. 선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무게를 함께 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자는 손녀를 끌어안았다. 다시는 우리 집에서 당연한 사람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누구도 혼자 두지 않는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12년의 침묵이 눈물로 녹아내렸다. 며칠 뒤 명절 음식은 다시 식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현수가 전을 부쳤고 김정자가 나물을 무쳤고 유진이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목 보호대를 한 채. 김정자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내가 쉬어라. 선영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12년 전 결혼식 날 이후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김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늦게 배웠다. 하지만 다행이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이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알았으니까. 그날 저녁 부엌은 비어있지 않았다. 기름 냄새 대신 웃음이 있었고 당연함 대신 고마움이 있었다. 그리고 김정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했다. 선영아, 내 어머니, 고맙다. 그 한마디에 12년의 시간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 집의 명절은 그날부터 달라졌다. 전통은 남았지만 희생은 사라졌다. 그리고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